이제 제일 먼저 이제 HBM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HBM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제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을 좀 줄여가지고 거기는 이제 낸드 플래시용으로 지어진 그 클린룸에다가 약 한 월 12T 웨이퍼로 45,000장 정도를 이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도 평택의 P4라고 그러죠. P4 페이즈 2 공장 내에 한 6만 장에서 6만 5천 장 정도를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제 증설을 해서 HBM을 충분히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올 말까지는 뭐 증설이 이제 한 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HBM의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하고요. 공급 부족이 심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DRAM, 기존의 이제 HBM용 말고 일반 뭐 스마트폰이나 PC들한 DRAM도 지금 가격이 막 4배씩 올랐잖아요. 그죠? 작년 비해서. 거기 생산량을 조금씩 증가를 하더라도 이미 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 증설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HBM에 먼저 증설을 하려고 그래요. HBM용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증설이 다 끝나서 실제로 가동되는 거는 실제로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게 되면은 2027년 말 정도 돼야 이제 증설된 물량이 100%가 나올 거게 됩니다. 2027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HBM은 공급 부족이다.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뭐 거의 SK하이닉스는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작년에 97조 정도를 했는데 작년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 됐잖아요. 올해는 한 200조까지 가지 않겠느냐. 여러 기관에 지금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도 한 50%.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에 한 135조인가 이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뭐 거의 250조 이상을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영업이익률이 뭐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한 150조 이런 식으로 이제 2026년까지 초강이고 2027년도 예상하기도 아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빅테크 중심의 미국의 9개의 빅테크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도 계속 증가를 하지만 중국도 또 이 AI 추론 중심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또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AI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소프트웨어가 있고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 여기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AI용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것은 각 국가마다 값진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 국가의 이 값진 AI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의 AI 산업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소브린 A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브린 AI를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AI 붐에 의해서 AI의 학습보다는 추론의 새로운 영역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도 있고 또 각국마다 소브린 AI 기업들이 있으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 증가의 추세를 볼 때는 2027년도에 확장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공급 부족이다. 그럼 2028년이 이제 제일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삼성 SK 하이닉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2027년 이제 그것도 원래는 7월 달인데 이걸 2월 달까지 땡겨가지고 용인에 첫 번째 공장을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장을 가동하는데 첫 번째 들어간 제품이 HBM용이에요. 그러면 2027년도부터 이제 장비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이고 2028년도에 이제 용인에 있는 SK하이닉스의 새로운 공장이 이제 그때 가동되면 HBM의 생산량은 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P5라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페이즈 2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확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아마 페이즈 2 마무리하는 게 장비가 들어오면 2년 정도 걸리니까 2027년 말, 그럼 2028년도 이제 SK 삼성도 필요하죠. 그것은 이제 P5라는 페이즈, 그러니까 5번째 공장이죠. 평택에 5번 공장을 2028년에 이제 초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28년도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제 HBM 생산량을 생산량을 쭉 증가시키면서 세계에서 필요한 AI 데이터에 필요한 AI 가속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그러다면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게 사람들의 질문이잖아요. 계속 올라오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확장한다고 하는 그 결과물은 2027년에 나올 것이고 202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2028년까지 내년 말까지는 계속 공급 부족은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럼 2028년에 지금 확장하는 거 청주 공장이나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이나 그다음에 저기 삼성의 페이즈 2, 그러니까 P4의 페이즈 2가 쭉 해서 실제 풀 가동이 되는 시점이 2027년 말 돼야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2028년부터 또 공장을 지어야만이 2029년까지도 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장비 들어가고 한 2년 정도는 걸린다 생각하니까 요즘 장비 들어가서 굉장히 시간을 당길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2027년에 SK하이닉스의 용인의 새 공장, 그 다음에 삼성의 같은 경우는 평택의 5번째 공장, 그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시점이 2027년일 거란 말이에요. 7년에 전반기에 이제 장비를 넣으려고 그러죠. 그럼 그게 이제 쭉 또 1년이나 1년 반 나와 뒤에 이제 실제 풀 가동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2028년 뭐 중반기 정도로 가동하고 그럼 풀 가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페이즈 5도 양을 또 더 증설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용인의 첫 번째 공장에서 실제로 100% 다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4분의 1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도 계속 확장을 하게 되면 그 HBM 수요는 계속해서 맞춰갈 겁니다. 맞추고 가다가 2029년이나 한 30년 근처로 가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거의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때는 또 새로운 수요가 또 하나 또 탁 튀어나오잖아요. 피지컬 AI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하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까지 앞에 사용하는 AI 가속기는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 장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자체가 AI 가속기를 장착을 해야 되는. 자율주행차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조그만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플러스 또 메모리.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30년도 되면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 또 다른 AI 가속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AI 가속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HBM이 필요하고요. 또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로봇에 장착하고 자율주행차에 장착하니까 어찌 보면 온 디바이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이제 AI 기능을 넣자 하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의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HBM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AI 가속기에 GPU가 있고 GPU가 몇 개 있고 HBM이 여러 개가 있고 또 그 옆에 로파워 DDR을 쫙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개발 플랫폼을 설명할 때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큰 대형 빅테크 소프트웨어 챗GPT든 구글이든 이런 빅테크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온 디바이스 쪽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온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조그만 단위죠. 이건 주로 대부분의 추론 중심입니다. 이쪽도 수요가 늘어나는데 온 디바이스의 경우는 AI 가속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CPU, GPU, 로파워 DDR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쪽 시장도 또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HBM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또 로파워 DDR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계속 증설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단 지금은 가격이 높고 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면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오니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공급 부족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려는 시점이 이제 2029년 말이나 30년이라고 예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또 이 피지컬 AI가 또 본격적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계획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아까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청주 공장을 지금 올 12주 4만 5천 매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작년 중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2년 정도 다 잡으면은 2026, 27년 중반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풀 가동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더 수요가 많을 텐데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인 폐업이 2027년 초에 시작을 해야 여기 풀 가동이 청주 걸 풀 가동세고 바로 이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8년도 초 물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년 6개월 정도 걸릴 테니까. 길게는 2년, 빠르면 1년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장비 들어가가지고. 풀 가동하려면 용인 공장이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올해 SK하이닉스는 평택 5공장이 P5라고 그러죠. 5공장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여유가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 구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평택에. 네, 평택은. 근데 용인은 이제 인프라 구축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런 이제 SK 하이닉스가 실제로 계획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프라 지원, 용인시에서도 인프라 지원 이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 있죠. 정리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HBM의 밴드위스가 커지려고 하면 지금 해야 되는 2차원의 디램 메모리를 스케일링 다운하는 거. 지금 11나노, 10나노, 그 다음에 9점 몇 나노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9나노. 그죠? 한 네 제너레이션은 시간에 맞춰서 HBM도 성능을 계속 층수도 올라가고 밴드위스도 더 빠른 걸 요구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GPU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GPU, 이제는 뭐 사실은 AI 가속기 안에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CPU도 들어가거든요. CPU도. 그래서 이제 GPU와 CPU도 속도가 계속 계산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계산하는 속도 빨라지면 HBM에서 데이터 공급하는 속도 빨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누가 병목 현상 아시죠? 병목 자동차 주행 차량 우리 도로할 때 병목 현상 지금 병목 현상은 HBM의 속도입니다. GPU나 CPU는 엄청 빨라요. 근데 HBM에서 데이터 공급해주는 게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뭐 AMD나 이런 회사들이 AI 가속기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GPU를 그냥 놔두겠어요? GPU도 속도를 계속 빠르게 하고 CPU도 더 많이 쓰고 CPU도 속도 빨라지면 HBM 밴드위스도 다 커져야 되는 거죠. 데이터 공급 속도 빨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밴드위스에 아까 정의한 것처럼 그러려고 하면 DRAM 메모리 셀이 점점점 디자인율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뭐 HBM4에 11나노 썼고 SK는 12나노 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디자인율이 줄어들어야지. 그럼 삼성은 10나노로 갈 것이고 SK하이닉스는 11나노 갈 것이고 슈링크를 해야 되는 거죠. 스케일링 다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BM의 성능에 맞게 DRAM 셀 자체를 스케일링 다운을 딱 타이밍에 맞게 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고요. 두 번째는 HBM을 이제 층을 자꾸 높이 사잖아요. 높이 사게 되면 발열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높게 사게 되면 수율 문제도 생기죠. 빌딩이 높은 게 어려운 것처럼, 짓는 게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HBM의 패키지 이슈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발열 문제. 발열 문제는 단순하게 재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하느냐는 디램 메모리 셀에 TSV라는 게 있습니다. TSV를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풋, 아웃풋 노드를 하파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TSV라고 합니다. TSV로 연결하는데 이것을 디램 메모리 셀에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이제 두 번째 연구해야 되는 게 HBM 자체 발열 문제를 줄이된다든지 스피드를 빨리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디램 메모리 자체의 그 안에 들어가는 HBM용 디램의 설계 플러스 패키지의 설계 이게 필요한 거.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링 다운이 이제 11나노, 10나노, 뭐 10점 몇 나노 또 바로 못 걸 것 같아요. 9나노, 9점 몇 나노 가는데 이게 뭐 앞으로 세 제너레이션이 더 가는지 네 제너레이션이 더 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9년 이후에 필요한 3D DRAM 이것은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남은 기간이 3에서 4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개발해 나갈 것이다. 과잉이다. AI 투자 과잉이라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가 가속기 시장을 90%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으면서 이게 누구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픈 AI한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오픈 AI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그러면 엔비디아가 돈을 벌어가지고 오픈 AI 쓰고 오픈 AI는 다시 AI 데이터 센터 한다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AI 가속기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까지 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게 가행 투자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은 아니더라. 가장 최근에도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 투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오픈 AI도 원하고, 또 엔비디아도 원하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 AI의 열풍이라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챗GPT를 사용하는 유료 구독자가 2억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2억 명이면 애플이 1년에 신규 핸드폰 파는 숫자가 한 2억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만 하더라도 챗GPT는 기본적으로 쓰고 또 제미나이도 쓰고 코파일럿도 쓰고 여러 개를 써요. 왜냐하면 다 그 소프트웨어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챗GPT만 유료가 막 되더니 이제는 이제 TPU를 쓴 구글도 이제 막 제미나이가 막 엄청난 유료 수를 가지잖아요. 라마, 페이스북에 라마도 나오고 종류 많이 나온다. 이게 이제 AI는 학습과 추론이 있는데 빅테크들은 학습의 기초 다 갖춰져 있죠. 근데 이제 요즘 새롭게 시장이 막 커지고 하는 것은 이 추론 쪽이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추론이라는 게 뭐 쉽게 생각하면 2억 명의 그 챗GPT 유료 이용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면 답을 주잖아. 그게 추론이란 말이야. 데이터를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추론에 대한 계산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의 추론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많이 생기고 또 많이 생기고 유료 사용자도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추론을 하고 나서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추론에 이제 새로운 회사들이 막 생기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뭐 미국의 그 9개의 빅테크 말고도 뭐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 딥시크부터 해가지고 뭐 하웨이도 있고 뭐 막 생기잖아요. 그럼 점점점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학습과 추론에 큰 회사만 AI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AI를 사용해 보니까 성능이 너무 우수한 거예요. 너무 성능이 우수하고 추론 쪽의 비즈니스가 막 생긴다. 추론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용도별로 저만 하더라도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연구를 하는데 챗GPT보다는 제미나이가 연구하는 데는 더 수학적인 게 훨씬 좀 더 낫더라. 코딩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정확하진 않아요.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추론의 비즈니스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어서 지금 막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추론에 대한 것을 리스판스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거기 플러스 아까 얘기했지만 소브린 AI라는 게 있잖아요.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자산이라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도 전선항이 26,000장을 줬는데 작년에 뭐 12,000장 정도 받고 곧 또 10,000장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26만 장 중에. 그걸 이제 공공의 데이터로 먼저 사용을 하거든요. 소브린 AI.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의 추론 중심, 미국의 추론 중심에 새로운 회사들이 생기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또 각국의 소브린 AI로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 AI 가속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전 세계 AI 가속기의 그 수요를 80%도 못 미트시켜주고 있잖아요. 전부 엔비디아를 찾아가서 AI 가속기 달라, AI 가속기 달라. 정부를 위해서도 요청하고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게 성능이 좋다는 걸 사람이 점점 아는 겁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도 점점점 추론의 데이터만 AI는 데이터가 많으면 추론이 많으면 성능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AI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유료수가 쫙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론 중심의 유료수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가 거기에 대해서 쫙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소브린 AI에서 각국에도 또 갖춰야 되겠다. 이게 올라가니까 이 수요가 거의 막 정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AI가 이게 가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걸 AI 가속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매년 판매하는 것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세츄레이션 되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AI의 수요가 엔비디아 AI 가속기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이제 좀 쓴소리한 것은 그때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다운턴이 있잖아요. 다운턴이었는데 뭔가 이제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삼성은 기술의 삼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뭐 DRAM HBM 말고 일반 이제 DRAM 자체도 좀 뭐 기술력이 제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뭐 텍인사이트라고 세계적인 기관이 있으면 평가하는 거 보면 하이닉스 좀 앞서는 거예요. 항상 삼성이 앞섰는데 하이닉스 앞섰기 때문에 왜 기술력에서 이렇게 기술의 삼성이 아니냐 했어요. 좀 그 당시에 쓴소리를 한 것이고요. 여하튼 전정현 부회장이 이제 와서 HBM을 추격을 해서 앞서야 되겠다 하고 해서 가감한 HBM 조직을 TFT를 만들어가지고 설계부터 다시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스마트폰이나 PC용 DRAM하고 HBM용 DRAM은 안에 보면 구조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고 또 삼성이 이제 이렇게 이 DRAM을 이렇게 수직으로 적층하는 본딩 기술이 있어요. 본딩 기술도 그 당시에 이제 발열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쓰는 본딩 기술을 이제 Thermal Compression NCF라는 기술인데 이것은 DRAM이 있으면 이 연결하는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인풋 아웃풋의 노드가 있으면 그 위에 필름을 넣고 그 다음 DRAM을 얹히고 눌러서 열을 가면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채워가는 방식이에요. SK하이닉스는 먼저 쭉 이렇게 적층을 12층 해놓고 그 다음에 채워넣는 방식이에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삼성이 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풀었고 그래서 HBM4에서 이제 성불 건다고 해서 보통 HBM을 하나 만드는데 4개월이 좀 넘게 걸려요. 24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랜 그 메모리 사업부장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주문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DRAM용 웨이퍼 투입을 먼저 한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HBM4 못 나가게 되면 그 웨이퍼 다 버려야 되는데 미리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HBM이 4가 먼저 들어간다고 하니까 성공을 한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속기를 개발하려면 HBM하고 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하면 삼성은 절치불심을 해서 그 세 가지를 HBM용 DRAM 메모리셀도 다시 설계를 하고 패키지 방법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시장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미리 정말 리스크가 큰 생산도 먼저 시작하고 해서 지금 이제 SK가 문제냐 삼성이 문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평가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이제 어찌 보면 6, 7월 달부터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열풍이 막 부는 거죠. 실제로는 그 전부터 불었는데 이제 물건이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막 출원 중심이 또 세계적으로 막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작년 매출액에 비해서 올 매출액을 모든 뭐 맥킨지도 그렇고 모든 정근사도 대상이 매출액이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매출액이 2배를 증가한 적은 제가 반도체를 40년을 했는데 만 40년 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1년 만에 매출액이 2배 뜨는 적은 없어요. 제가 작년 초에 우리 무역협회에서 2025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예측해 주려고 해서 3페이지 정도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게 그 그래프를 딱 보면 AI 붐이 불 것이다 하고 제가 희한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2025년에 후반에 가면 뜰 것이다. 딱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의 반도체 성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1의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옛날에 처음에 IBM의 PC가 나왔을 때. 두 번째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다음 구글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무슨 인터넷이 나오면서. 세 번째가 이제 AI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제가 그림도 멋있게 그리고 맞았는데 틀린 게 뭐냐면 매출액이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매출액은 2024년도 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하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는 연말까지 성장액을 보게 되면 30%보다 거의 40, 50% 이렇게 넘게 뜬 거죠. 그런데 정말 올해는 2026년도는 모든 기관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2배 정도를 뜰 것이다. 매출액이. 역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면서 1년 만에 매출액이 2배 뜬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영업이익도 아마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금액도 다 양회사가 거의 100조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다 40% 이상.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 안에 뭐 이 반도체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만든 거야. 시스템 LSI 반도체도 안 해. 파운드리도 안 해. 메모리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보다 매출액이 두 배 크고 또 영업이익도 2배 이상 100조 처음으로 100조 이상 증가를 한다면 이거는 가치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 거 아니냐. 정부 이야기부터 하면요. 우리 정부가 요즘 지방선거 처리되다 보니까 용인의 공장, 이제 SK하이닉스가 공장을 4개 짓도록 돼 있잖아요. 2027년부터. 또 2030년부터 이제 삼성이 거의 2050년도에 걸쳐가지고 이 공장을 6개를 짓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SK하이닉스의 그 용인 산단의 새로운 공장이 딱 10년 걸렸어요. 10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2027년도에 가동이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거기 이제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가동이 시작할 텐데 인프라는 것은 전력, 용수, 배수 처리, 도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특히 전력 수급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전력의 주 소수는 저쪽에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에 있는 발전소는 이미 다 풀로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소위 말하는 전력을 배송한 전력망 구축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전력 고속도로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의 용인의 일반 산단 그리고 삼성의 첨단 시스템 국가 첨단 시스템 산단 여기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팩터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일단 뭐 2027년부터 공장이 지어지고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문제는 일단 올 뭐 한 6, 7월 달 다 해결이 됩니다. 용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또 나머지 3개 공장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과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성의 경우는 2030년도에 이제 첫 번째 짓는 공장하고 두 번째 짓는 공장까지는 거기에 이제 LNG 발전소 등 해서
다 공급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기가 있는 뭐 전북으로 옮겨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정부에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숙제가 그것을 어떻게 잘 전력 문제와 용수 문제를 푸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의 열풍이 계속하게 이렇게 출현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2030년 되면 또 피지컬 AI라는 놈이 또 성장하다가 AI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2040년도 되면 AGI라고 그러잖아요. AI가 사람만큼의 두뇌를 가질 것이다. 그럼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가는 거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이 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반도체 사업은 성장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타이밍 사업이거든요. 딱 그 수요에 맞도록 지금의 이렇게 우리가 초황을 누리는 것은 AI의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예측을 미리 못하고 공급을 적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공급 부족에 의해서 매출액과 영업이 크게 생기잖아요.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데 우리가 공급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더 많이 매출이 더 커지고 더 많은 이익이 생기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훨씬 높아지게 될 텐데, 공장이 없으면, 지금처럼 공장이 없잖아요. 지금 공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공급 부족, HBM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덩달아서 일반 D램도 공급 부족이 생기고, 공장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인프라 갖추려면 10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2000,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제 국가 첨단 시스템 산업 단지는 첫 번째 2030년치에 짓는 공장에 대해서는 전력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매년 공장을 그냥 1년 혹은 2년만 하나씩 지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해놔야만이 그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어. 올해 못했어. 내년에 하면 1년 더 늦어지게 되면 또 그 시장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마이크론이 더 시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 마이크론도 뉴욕 쪽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누가 큰 수요를 많이 가져가느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커야만이 그 회사 계속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뒤에 시행이 될 텐데,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해서 시행이 될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2032년, 35년 뒤에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10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계획을 그 반도특별법에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2032년 이후에 새로운 공장을 신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수도권의 반도체 인프라는 거의 30년, 40년을 거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40년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삼성, SK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소부장의 생태계도 여기 다 같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전체를 옮기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설치로 옮기자 하면 삼성만 가는 것이 아니고 반 소부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번 정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정말 전문가들도, 진짜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2030년, 35년 이후를 어떻게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산업부가 굉장히 전문가들이에요. 산업부가 굉장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산업부 중심으로 이 문제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또 1년 늦으면 2년 늦으면 또 늦어진다.